최근 제 채널의 조회수예요. 1800회, 1800회, 3000회. 그리고 11월 한 달간 조회수 수익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댓글도 받았어요. 요즘 조회수 망했네. 퇴사한 거 후회할 듯 막 이런 댓글이요. 근데 10월 한 달 동안 파이프라인 중 하나의 수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9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동안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처럼 조회수로 돈 버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근데 대부분 유튜버들이 이걸 몰라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회수가 적어도 유튜브로 돈 잘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 인터뷰하러 가고 있어요. 39만 유튜버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 볼 생각에 설렙니다.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감성대 뒷면에 사인해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인터뷰하고 올게요. 저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구독자 100만 명, 50만 명 하면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분의 구독자 전체한테 그분의 컨텐츠가 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구독자와 팔로워 중심으로 컨텐츠를 노출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마 감성대디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구독자 기반, 팔로워 기반의 노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시청자 중심, 시청자가 이 컨텐츠에 관심이 있겠다 없겠다라는 거를 예측하고 판단해서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몇십만이 돼도 사라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아마 수익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는 컨텐츠 올리기만 하면 내 구독자 몇십만 명한테 다 퍼졌는데 점점점 안 퍼져. 근데 내가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는 광고밖에 없었어. 그러면은 내가 조회수가 떨어지게 되면 광고도 안 들어오잖아요, 사실. 결국 조회수에 집착하다 보면은 유튜브를 지속 가능하기 어려워져요. 조회수 수익에만 의존했다 보니까 조회수가 떨어지다 보면은 점점 자극적인 컨텐츠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구독자들은 실망하고 광고주들도 떠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지금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 되는데 사라지는 채널들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공감하는 게 저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조회수 의심도 나고 근데 구독자 의심이 나잖아요. 근데 채널이 약간 슬로우할 때 이슈를 한번 건드려줘서 좀 자극적인 컨텐츠잖아요. 사회적인 이슈를 딱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막 100만 나왔어. 50만 나오고 100만 나왔는데 그냥 거기까지더라고. 수익이 좀 나아지고 숫자가 좀 올라갈 뿐이지 이게 정확히 나의 콘텐츠와 나의 아이덴티티와 연결되는 콘텐츠가 아니니까 허위 매물 같은 그런. 지금 유튜브를 하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과거와 다르게 조회수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수익과 지속 가능함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구독자도 낮고 조회수도 낮은데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돈도 더 잘 벌어요. 그분들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들은 유튜브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구독자 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유튜브를 단순하게 SNS를 하고 유튜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브랜딩하는 게 목적이고 유튜브를 하는 게 수단이라고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어떤 게 달라지냐면 단순하게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올리면 구독자 100명을 모을 수 있을 거야. 조회수 1000회, 10,000회로 높일 수 있을 거야. 올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컨텐츠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컨텐츠에서 내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을까? 이런 게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오히려 조회수가 좀 많은 밖에 안 나와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와 정말 내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면은 그게 더 오히려 내 채널에 도움 된다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딱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유튜브는 조회수로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브랜딩하고 내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판매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본인의 몸값을 올리면서 월에 몇백, 몇천, 몇억을 벌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정적으로요. 지속 가능하게. 주원규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PT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드로우앤디루님은 본인의 문구 브랜드를 판매하고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판매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자책과 VOD, 그룹 컨설팅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유튜브는 단순하게 조회수로 막 유명해져서 광고로 돈을 벌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서 나를 브랜드로 만들고 내 몸값을 키워나가면서 내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콘텐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요한 거는 조회수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이 조회수, 내 컨텐츠를 본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느꼈냐, 이 컨텐츠를 본 사람들이 나한테 신뢰를 느꼈는지, 내 메시지에 공감해서 나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어떻게 갖게 만드는데, 그쵸? 놀랍게도 정말 쉬운데요. 핵심 3가지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컨텐츠에서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딱 3가지 요소를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이 3가지가 담겨야지 결국에 컨텐츠에서 차별화가 가능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역시도 그랬고, 문제만 해결해 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면 내 걸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딴 데도 많이 있어요. 콘텐츠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냥 문제 해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담았을 때 이 사람의 말은 신뢰가 된다. 이 사람도 이랬구나 라는 공감과 신뢰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 메시지를 담았을 때 내가 이 주제를 왜 하는지,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함께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진정성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쿠킹하고 자극적인 컨텐츠에서 몇십만 회, 몇백만 회가 터진 컨텐츠보다 몇십, 몇백 회라고 할지라도 이 3가지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거기서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을 컨텐츠에 담아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퍼뜨렸으니까요. 그건 눈앞의 이익, 눈앞의 조회수 너무 열연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이런 것들을 들어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은 힘들이 생기고 브랜딩이 된다. 맞아요. 물론 숫자 중요하죠. 숫자 중요한데 너무 얽매이다. 맞아요. 이게 잡혀있는 상황에서 트래픽을 만드는 것과 이게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트래픽을 만들지 않는 콘텐츠는 정말 다르거든요. 이 콘텐츠에 내 경험과 메시지와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3가지를 담은 콘텐츠에서 트래픽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메시지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 3가지가 담겨있지 않았어. 그냥 아까 감성대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재미 위주의 이런 어그로를 끌고 이렇게 했을 때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이 나와도 나를 궁금해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모이지 않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걸 선택해야 내가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고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가 좀 더 명료해지실 거예요. 저도 앞으로 그런 콘텐츠를 최대한 촬영을 잘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되게 동안이지 않나요? 아이고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기회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서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 역시도 숫자에 집착할 때가 있었어요. 조회수가 낮아지면 내 가치도 낮아진 것 같고 막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커밍손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고 10만 구독자가 되고 이제서야 알게 된 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 삶을 바꿔준 건 결국에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회수가 100회, 1000회라도 나한테 도움을 받고 내 메시지에 공감한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서 언제나 기회가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뭐 강연, 커뮤니티, 뭐 상품, 서비스 모든 기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분들의 제안과 요청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언제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나여야만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생겨나면서 그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이나 요청이나 기회가 생겨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요. 뭔가 엄청 설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배운 것들을 모두 다 공유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안 해본 걸 하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도전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뚫어내야 돼요. 근데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저는 내년 1월에 1년 동안 해외에서 디지털 노마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이제 내년 1월 1일에 떠나니까 한 달 정도 남았죠. 솔직하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설레기도 하고 온갖 감정들이 다 휘몰아치거든요. 근데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언제나 불안감 너머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컨텐츠로 나를 퍼뜨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았을 때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 특별해질 수 있는지,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뉴스레터에서도 정말 진하게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꼭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소. 정말 삶이 바뀌고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컨텐츠를 통해서 정말 나를 치열하게, 정말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치열하게 만들어 갔던 거, 그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확신해. 정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